네, 일목균형표 실전 강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번 동영상 보시면 이 준비 구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갔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균형표 작성의 제1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 이 지금 실전 개선편 영상의 과거 키움증권 온라인 투자자문팀에서 실시간 강의했던 파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부분은 이제 설명이 약간 중복은 될 수 있는데, 우선 준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목산인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바닥 찾기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하락이 오다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는데 어느 날인가 더 이상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있는데 한 일기 정도 시간이 지났더라. 그러면 더 이상 얘는 내려갈 의사가 없는 거 아닌가? 준비 구성이고, 이게 왜 1원칙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균형표의 이론 책에서 일목산인 이분이 표현한 것이 제1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 헤드 앤드 숄더, 역삼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이 이야기는 반복되는데, 일목산인이 평생 연구하면서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패턴만 해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당시는 하여튼 수작업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니까 그걸 다 제시하기보다는 가장 확률이 높은 형태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준비 구성하고 역삼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분 기준으로는 가장 좋다, 편하다, 적중률이 높다, 이런 셈이죠. 그래서 이 이제 준비 구성이, 이 부분을 이제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준비 구성이 두 번 나오는 경우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적어 놨는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쭉 이제 하락을 하다가 여기 2월 11일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구름 하단에 걸리고 다시 떨어지면서 사실 기준선을 살짝 이탈하는데, 그 아래에서 머무는 날짜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이탈을 하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면 좀 흔히 하는 말로 후달렸을 겁니다. 하락 중에 구름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니까 불안하죠. 다시 떨어질까. 근데 이 경우 26일에는 못 미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26일 그러면 한 24, 28 이 정도까지도 예를 두거든요.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24일도 바닥, 25일도 바닥, 6일도 바닥, 7일도 8일도, 그건 아니고요. 뭔가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좀 다지면서 돌려나 말려나 하던 차에 24, 5, 6, 26일을 향해 가면서, 뭔가 좀 지지가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좀 둔다. 그 다음 26일에서는 뭐 옷 뒤집었지만 7일, 8일 가도 뭔가 아직은 안 빠지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변화일이 26일인데 딱 그날 돌면 좋지 뭐 이러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23일에 돌아가요. 그런데 모양으로는 준비 구성 눌림목의 형태가 나왔다,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 구성을 이뤘다라고 아직 표현을 안 하지만, 그래 놓고 나서 올라갔는데도 보면 시세가 이제 우상방 기준선을 타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수시로 좀 이탈도 합니다. 얘는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 고점하고 이 구름상단하고 약간 비슷한, 되게 우리가 이런 것도 저기 저항선으로 좀 의식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일수도 보면 일목에 52 기본수치는 모자라요. 26 기본수치도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하락하고. 근데 이건 이제 뭐 33 일목 기본수치 정도 되고, 그 다음 이 가격 자체가 이 구름 하단도 장중에 벗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차트 자체는 지금 좁은 구간 안에 이렇게 등락이 많이 들어갔죠. 그럼 이건 좀 약한 시세라 그랬죠. 그 시장을 바닥을 찍긴 해도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이어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2003년 3월 17일이 일목균형표상의 223, 대등수치 변화일이고, 226일 3월 20일 미국 이라크 공격하고 부시가 그러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형보론 설명하면서 3월 11일경에 11일경 12일경에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이나 장미디어가 음봉 연속으로 겁나가다가 도지 내고 천장목 내면서 돌아가죠. 그게 여기에요. 자, LG전자는 우량주잖아요.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제가 기억하는 범위내 2월 11일이 당시 58일인가 이 대등수치 변화일이었어요. 68일인지 제가 오래돼서 이건 뭐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량 대행주는 더 이상 안 빠져요. 안 빠진다는 말은 바닥으로 진격 저가 갱신은 안 하고요. 지수의 진바닥은 3월 17일이 나오는데 코스닥의 그 아주 대장 종목들은 여기 가서 돌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시장이 2002년 4월 22일부터 내려오거든요. 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을 합니다. 거의 뭐 한 10개월 빠졌죠. 빠졌는데 거래소의 대형 우량주는 2월 11일 대등수치 올 때 이미 바닥이 나오고요. 코스닥의 장미디어나 새로운 기술 같은 고탄력 우량주는 3월 11일에 바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11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3월 17일에 진바닥이 나와요. 바닥 그 일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량주들은 일정 수준 떨어지고 나면 더 잘 안 빠지는 이런 경향, 잡주들은 더 내려가는 경향,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나오는데 이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과거의 바닥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사례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게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지수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이제 33일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눌렀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23일이고 이게 22일이고 그 다음 날이 23일이니까 이게 대등 수치잖아요. 그리고 이 고가에서 보면 26일 찍고 27일 이날 양봉 23 대등 수치 양봉으로 튀기 시작하는데 이 자체는 또 일목균형표의 76시간마디 1순위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격적으로는 좀 사실 애매하긴 한데요. 이걸 뭐 상승 추세선을 끄면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저점 부근, 구름 하단 부근. 이 그림 안에서는 이게 장기 지지선이 되잖아요. 이 부근에서 시세가 뭉쳐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건 형보론의 뭡니까 불순동. 그런데 연속은 안 돼요. 양암 섞어대면서 예, 분명히 조정인데 여기서 이제 바닥 다지면서 이러다가 변화일담이 툭 떨어져 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뭉쳐 있다가 떨어지면은 전환성 기준에서 다 꺾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여기서 76시간, 26 일기의 시간, 22, 23 대등 수치의 시간 눌림 목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균형표 원전 제5권에 보면 전기와 완성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만. 그래서 이걸 이제 준비 구성의 전기라고 보고 진바닥은 사실 여기 나왔는데 완벽한 출발은 여기서 되거든요. 이건 물론 결과론입니다. 이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떴더라. 그런데 그 뜨기 전에 이 가격상으로는 이 구름 하단을 지지하고 고가로부터 26일이 지나고 그러면 이 후행스편이 이 고가 밑을 지나가는 순간 날아가 버렸죠. 그죠? 예, 대등 수치 준비 구성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눌림목 매수 이건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천천히 넘기니까 필요한 분은 일시정지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는 준비 구성을 배웠잖아요. 이게는 제가 그림 그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커스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꼭대기에서도 같은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왔던 시세가 어느 날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돌아가고 있는데 26일이 지나가도 전 고점을 극복을 못해요. 그러면 하락하다가 바닥 찍고 눌림 주는데 26일이 지나가도 최저점을 안 깬다. 그 준비 구성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거 더 이상 못 갈 모양입니다. 26일 일기가 지나가도록 못 간다. 또 그 개념과 함께 일목균형표에서는 26일이 일기라고 하는 시간마디잖아요. 26일 전에 꺾었던 시세는 그 뒤에 또 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 주목선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처음 배우는 게 주목이죠. 주목 바로. 그래서 수업을 하거나 교관이 설명을 할 때 나를 주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이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나를 다 보라 그러잖아요. 그때 주목 그러죠, 그죠? 근데 중요 주목 이 전부 여기 보라는 겁니다. 이거 시세가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라는 겁니다. 예, 경상도 말로 하면 여기서 단디 봐라. 예? 그러고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뒤에 개발락 대연봉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각 행동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중요 주목선이라고 하고요. 근데 주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이런 것 외에도 사실은 그 일목균형표 제2권 완결편 종합균형표 가면 약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긴 해요. 한데 그건 어쨌든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크게 봐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의 그 패턴에만 그 국한해서 하기보다는 여기는 잘 보자라는 뜻에서 주목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천정구성 일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사실 26일 안에 이렇게 파동이 나오면 이건 좀 날짜들이 짜잘하게 갑니다. 짜잘하게 가는데 이 구성 일기 안에 하나 둘 셋 네 파동이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형태가 헤드 앤드 숄더가 되려면 이게 좀 더 내려와야 되고요. 그 아니더라도 아까 이제 중요 주목선은 이게 26일이었는데 직전, 그러니까 고점 찍기 직전의 고점과 현재 고점이 이 고점을 극복 못하고 있는 단 일기다. 그럼 그것도 약간 주의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파동이 이렇게 되면 일수가 작습니다. 자간자간자간 미세한 파동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일기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이 모두는 26일 전에 변했던 시세는 26일 뒤에 다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고점 전 왼쪽 어깨였잖아요. 이번엔 아니고요. 고점 전 목이에요. 그럼 이것보다는 이게 중간에 이 파동들이 걸리는 시간이 더 많죠. 파동 개수가 이건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끼리도 26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후적으로 그려 놓은 건데요. 여기서 서로 뭐 가격상으로는 이게 헤드 앤드 숄더처럼 목선처럼 똑같지 안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개 이 자리에서는 대개가 아니라 26일 전에 시세가 돌아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26일이 왔을 때 만약에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면 올라가서 뜨는 게 정상인데 뭐 이렇게 잠깐 들다가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빠져버리거나 이러면 이 돌리려고 하는 그 변화의 습성이 여기서 제대로 발현이 안 되죠. 이 돌아가는 습성이 발현이 됐다면 후행스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얘도 돌고요. 그 다음에 후행스핀이 이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동안 얘도 올라갔겠죠. 그리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상승하지 않고 무너지는 경우 그럼 직전 고점이 상투라고 추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별다른 상승 없이 그냥 빠지면 이게 Y자형 붕괴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 주목선 아까 고가에서 26 천정구성 1기 왼쪽 고가 오른쪽 고가 그 다음에 수정 1기 목선과 목선 상투를 기점으로 좌우 저점대가 26 이런 것들은 중요한 변곡점에 이어서 오는 그 다음 변곡점 여기서 시세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서 거기서 진행되는 모습이 꼭 상투 같다 보인다라고 하면 그건 상투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으로 강의장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는데 기왕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표현은 저도 지금 오래전에 녹화한 것이라서 어떻게 설명이 잘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과거 제가 키움증권에 있으면서 실시간 여의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오픈시켜 놓고 공개 강좌를 하면서 실전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그 준비 구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비슷한 개념을 적용시켜 나가보죠. 이 속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어떤 중요한 변곡점 이런 사상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눌림목 준비 구성은 직전 저점에서부터 26일, 그죠? 이 지나도록 더 이상 저점 갱신을 안 하면 위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반대로 중요 주목선은 고점에서 26일이 지났는데 더 이상 고점 갱신을 못 하더라. 그전에는 계속 고점이 올라왔잖아요. 계속 올라왔는데 이번엔 고점 갱신이 안 된다. 아,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죠? 그게 이렇고요. 그럼 천정구성 일기나 이런 것은 그 이쪽 고점과 이쪽 고점이 26일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이 좌우폭이 중요 주목보다는 좁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실 그 26일 안에 여기 세 바퀴를 친다 그러면 여기 시세가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모양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되지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가 26일이라 그러면 이 세부 파동은 굉장히 짧게 갑니다. 그죠? 짧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데 아무튼 지난번 이 어깨 만들고 빠지던 그 자리에 현재 가격이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 뚫고 있는데 26일이 따온 거라. 그러면 준비 구성은 이게 26일이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고, 그죠? 요 구성 일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26일인데 거기서도 뭔가 고점 뚫고 못하고 음봉이 붙기 시작하나 이러면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이럴 때쯤이면 후행스핀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후행스핀은 26일짜리니까. 후행스핀이 여기 딱 왔단 말이죠. 지금 왼쪽에서부터 딱 옵니다. 현재 시세는 이렇게 가고 있고, 이거 좌우 차이가 26일 아닙니까? 후행스핀이 저번에 고점 찍고 그래도 살짝 밀던 어깨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26일 전에 꺾였던 시세는 또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전 고점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고 아직 갱신을 못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죽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수정일기는 이 천정으로 가기 전 최종 출발 자리에서 일기가 왔을 때 이 자리에는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다면, 자, 떴다가 내려왔는데 딱 여기까지가 26일입니다. 지났는데, 자, 이 자리에서는 그전 같으면 상승으로 올라간 자리니까 여기서도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순동형이고 순리겠죠. 순동형이고 순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좌우가 26일, V입니다. 파동이 V 아닙니까? V가 26일 같으면 이 각각의 파동이 좀 길어요. 길고, 이쪽도 뭐 최소한 9일 이상 한참 밀렸겠죠. 만약에 이게 17일이면 이게 9일이 되니까, 그죠? 아니면 좌우가 같다면은 뭐 한 10, 한 2, 3일씩 빠졌거나. 아무튼 파동이 긴데 여기서 못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뒤집어서 올라가는 게 상승의 순동형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빠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새로 시작되는 일기라고 하는 시간대에서 그 전에 시작된 일기는 오르면서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들어가는 새 일기는 빠지면서 시작한다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파란 게 있더라도 마저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 알겠죠? 그 속에는 전부 직전의 변곡점으로부터 26일 오는데, 그럼 이 자리들은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내려오던 중이다라고 하면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못 올라가거나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거나 하여튼 뒤집힌다. 뒤집히는 시가 혹은 하락 가속화. 이것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균형표를 가지고 어디서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사사키 히데노부 책에서 좀 다루어졌고요. 그때 시세가 균형표 좁은 의미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솔직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많이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이 좀 느려 보이니까 좀 빨리 움직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 민감도 조정을 해가지고 빨리 살라 그러면 속임수에 당하게 되고요. 조금 떠다가 빠지고 조금 떠다가 당하고 여기에 당하잖아요. 그 대신에 잘 올라가는 시세를 조금 싸게 빨리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전환선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환선은 일종의 추세의 전환을 좀 빨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전환선이 위로 꺾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하나의 좋은 조건이고요. 현재 시세가 전환선 위에서 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일단 매수를 해봐도 됨직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환선 돌파에 바로 산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거고,
빠른 거고. 우리가 이평선도 그래요. 5일선이 돌아서고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더군다나 9일짜리인 전환선이 돌아서고 그 위에 시세가 머무르고 있다면 일단 이것은 매수로서 하나의 기회를 삼아볼 수 있는. 그러나 여기서는 일목에서는 여기서도 타진 매수, 분할 매수하는데 여기서도 타진 매수 정도 슬슬 그죠? 왜냐하면은 요 시세는 지금 하락 추세 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5일선 아래에 있거나 20일선 아래에서 역배를 가고 있는 시세는 하락이 우선이라고요. 하락이. 올라봐야 기준선이나 이런 데 부딪혀서 계속 빠지는 시세인데 뭔가 여기에서 이제 시세 유의점이 있고 이것을 돌아선다면 상승 전환의 초입 단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진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 ABC라고 했는데 이거 돌파에 바로 매수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 골든 크로스 나면은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대개 요게 호전이 발생이 되면은 시세가 하루 이틀 이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후행스편의 호전이 있죠. 그러면은 후행스편의 호전과 전환선 기준선의 호전을 일목에서는 2역 호전이라 그럽니다. 1근부터 4근까지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 뒤에 가면 나와요. 그 다음에 구름까지 돌파하면 3역 호전입니다. 어찌 보면은 3자 합창입니다. 3자 합창. 일목에서 말하는 3자 합창입니다. 이러면은 시세는 거의 상승으로 다 돌아섰다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사기 들으면 추격 매수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더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우리가 내가 체크하는 세 가지 다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맹점이 여기는 아직 안 나오는구나. 하나 맹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중기 하락 시세일 경우에는 여기서 실컷 다 돌려가지고 구름 돌파까지 나와도 또 죽는 수가 있습니다. 또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물론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괴선이 원래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선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시장에서 기준선 26일간 시세 중심인 기준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기준선의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상승, 시세 상승은 한계점이 있다. 왜? 역배열 속에 있기 때문에 기준선 올라가다 부딪히고 구름 가다가 죽어버리고 그죠? 계속 하락으로 간다고요. 근데 기준선까지 돌렸다. 시세의 중심축이 되는 기준선까지 돌았다. 구름 돌파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그러면 기준선은 언제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구조적으로 시세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일목의 기준선은 26일간, 최근 26일간 시세의 고가, 저가의 중심이라 했습니다.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선이 돌아가려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현재 시세가 최근 26일간의 고가를 돌파를 하거나, 그죠? 이것을 지가 스스로 뚫고 나가니까 이런 능동형 상승이고, 뭐 능동형 돌파고, 능동형 전환이 되겠죠. 아니면 바닥으로부터 26일이 지나가지고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26일이 지나가면, 자, 현재 계산하는 26일이라고 하는 가격, 이 시간의 박스에서 얘가 빠져나가잖아요. 순차적으로, 그죠? 계속 이제 빠져나간다고요. 새로운 날들이 더해지면서. 그러면 최고가는 여기 묶여져 있고, 최저가가 바뀌니까 올라오니까 기준선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 구조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방법은 바닥 찍고 더 이상 안 빠지면서 시간을 끌거나, 저는 이걸 표현을 회사에서 그냥 연공서열에 의해 가지고 승진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냥 호봉만 채우고 있으면 그냥 승진시켜 주잖아요. 그것도 승진은 승진인데 뭔가 조금 보기엔 좀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뭐 좀 떨어지는 듯한.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표창도 많이 받고 인사고과가 좋고 그죠? 뭐 특별 승진해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죠.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저 사람이 저때쯤 되면 승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은 일목의 일종의 시간론이고, 그죠? 저 사람 자기들 동기들보다도 빨리 승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시각이죠. 시세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무튼 기준선이 돌면은 뭔가 좀 좋다 그러니까 어디서 도느냐를 해요. 그리고 기준선의 구조는 최근 26일간의 시세 절반으로 그리기 때문에 자, 시간이 아무리 현재 시세가 바닥을 찍었더라도, 자, 바닥 찍었습니다. 1호부터 시세가 한참 지나갑니다만은, 지금부터 26일 전 시세는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준선은 시세가 바닥을 찍어도 기준선은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일 전 가격이 중간에 있었던 이 고점이나 이 고점들 가격
그걸 통과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준선은 안 빠진다는 거죠. 안 빠지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계속 새로운 날이 더해지고 있고 26일이라고 하는 틀은 요렇게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기준선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선이 수평으로 들어가는 구간은 현재 시세가 최근 26일간의 고점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고가 저가의 변화가 없으니까 요 안에서는 시세가 아무리 요동 난리를 쳐봐야 기준선은 꼼짝도 안 합니다. 딱 중심 잡고 서 있죠. 그래서 요 중심선 위에서 시세가 놀다가 26일이 바닥에서 지나가지고 기준선, 그러니까 이 뒤에 가격이 빠져나가는 후행스편이 돌아나가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준선이 돌고, 기준선 돌 때 양봉 붙으면 좋다 그랬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요거 매수 패턴 요건 넘어갑니다. 그 일반론적인 어떤 이평선이나 전환선 기준선과의 시세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시세라 보시고, 등락하는 시세가 바닥 찍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려오는 선의 장을 받다가 올라가는 선의 지지를 받는 정배열로 바뀌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려가던 시세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시세는 단기 혹은 중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선과 중기선들은 반드시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그죠? 이건 시세의 원리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세가 중요 이평선을 돌파를 하거나 전환선, 기준선, 구름을 돌파를 하거나 전환선과 기준선 혹은 각각의 선들이 상승 쪽으로 교차를 하면 좋다 매수 신호라고 받아들이죠. 그죠?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돌파와 교차가 반드시 시세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기적인 하락 시세라고 하면 중간에 조금 크게 돌아가는 시세, 시간을 길게 두고 돌아가면은 그 과정에서 돌파 골든크로스 다 나온다고요. 다 나왔지만은 죽어버린 시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경우 하나는 크게 돌리다가 빠지는 경우고 하나는 박스로 갈 때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하락 끝 상승 진행, 이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목사님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만 가지고 매매하면 혼조 시세를 만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이평선 기법이 시장만 제대로 서면요, 다른 지표 하나도 안 보고 이평선만 봐도 돈을 얼마든지 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투자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예쁘게 추세를 타고 가는 장과 종목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혼조장도 있고 이러니까 선만 가지고 매매하다가 잘못 걸려들면은 골든크로스 났다고 사면 상투, 데드 났다고 팔면 바닥,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후행스팬 옛날에 뭐 다모에 보면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랬다는 거, 이것은 정인 연인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지금 링크가 돼 있잖아요. 싱크 돌아가고 부딪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것도 뭐 얼핏 꺼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후행스팬이 전에 이렇게 뾰족한 자리를 지나갈 때 걸리면서 시세가 뒤집히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이 후행스팬이 시세가 확 전환되던, 이걸 저는 그냥 뾰족한 자리라고 하죠. 이 뾰족한 자리를 지나갈 때 지가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현재 시세인 내가 꼬리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거기에 뾰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아프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세에서 일목의 전환선 기준도 다 지우고 저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세가 이렇게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딱 보면 요거 33일 만에 고점 나왔죠. 그죠? 뒤에 따라오는 까만 선은 33일짜리 후행스편입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아니. 이거 제가 잘못 그랬어요. 자, 보세요. 26일과 33일짜리 제가 후행스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지금 요 탁 돌아가는 근처에 26일이 오고 있죠. 그죠? 요 26일짜리 후행스핀이 오고 있죠. 그 말은 현재 시세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정도 가면 지난 바닥에서부터 26일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라면 26일 전에 뒤집히던 자리에 후행스팬이 지나가면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우리는. 아는데 실제 시세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튀어 달아나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준비 구성 자리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 25일 만에 돌아갔어요. 26일 만에 안 돌고 25일 만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또 33일짜리가 또 그 바닥 근처하고 불과 한 2, 3일을 놔두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2, 3일 뒤면 바닥에서부터 33 배나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세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으면 올라가다가 막힐 가능성, 즉 올라오다가 하락할 가능성 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흔들거리면서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 추세가 좋으니까 잠깐 흔들다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 4일, 5일 자리를 한번 가볼까요? 제가 8월 29일부터 한국경제TV 방송을 하면서 이 8월 달에 제가 분명히 양봉 나온다 그랬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나왔죠. 그러다가 돌파를 하니까 전부 시세 이제 간다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1400으로 간다 어쩐다 했는데 제가 어쨌습니까? 여기서부터 조정 들어갑니다. 9월 12일 화요일은 근데 최소한 4일이고 9월 12일 화요일부터는 출발한다 그랬거든요. 시간마다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세가 왔을 때 후행스팬 33일짜리 요거 치고 지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한 번 습성이 33일로 걸린 애는 또 그래요. 예? 제가 뭐 시장 예고를 하고 이러니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맞는 구간에서는 잘 맞히냐 그러는데 일목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한 번 이듬이 맞으면 잘 맞다니까요. 여기 33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자 후행스편이 뾰족하게 돌아가던 자리를 지나가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면은 눌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반드시 눌린다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은 당위성이 아니라 기현성이라 그러는데 근데 빠지잖아요. 빠지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게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행스팬을 여러 개 그리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변화일을 이렇게 산정해서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뭡니까? 주가 폭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 원리만 알면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또 이거 배웠다고 이제 33이라고 26을 가지고 하면 그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41짜리 한번 넣어볼게요. 이래서 이제 나중에 어렵다고 할 거예요. 저번에는 왜 33일이 돌아가 놓고 이번에는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또 나온다니까요. 청색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청색이 42일입니다. 42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이 바닥 찍을 때 한번 볼게요. 이 바닥 찍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복잡해서 안 보시겠는데 시세가 쭉 진행이 됩니다. 딱 진행되는데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요 뒤에 지금 41일짜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41일짜리가 잘 안 보이시죠? 요 최바닥하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며칠 남았을지 예비 계산 다 되죠? 예? 다 날짜가 있는데 그 뒤에 시세가 딱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았어죠. 40일 전에 뒤집던 시세에 돌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33일짜리 한번 보세요. 까만 선 여기 오거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요 까만 선이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지나간 제가 답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자, 까만 선 왔습니다. 왔죠? 까만 선 여기 왔죠? 요 앞에 시세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이후에 작살. 이 방송 이런 말씀이 안 되겠구나. 박살까지는 봐주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엎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직후에 이상한 모습을 나면 이거 변화를 지났는데 감이 오잖아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26일짜리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목사님 이분이 후행스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자, 구비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뭔가 효과가 있나 없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지금 26 지나갑니다. 빠지죠? 자, 이 구비 통과하면서 빠집니다. 그 다음에 26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돌아 올라가네요. 그죠? 이제 후행스핀 요걸 쳐다보세요. 앞에 시세를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왔어. 내려왔다. 여기 왔죠? 또 돌아갑니다. 가죠? 그 다음에 저기 왔을 때, 자, 요거 마주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좀 밀리네요. 그죠? 신기하죠? 지금 계속 같이 갑니다, 얘가.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여기 왔을 때 지나갔나? 아, 그 구간은 지나갔네요. 아, 이 구간을 보자. 여기서 한번 흔들고 갔죠. 제가 지금 살펴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후잉스팬하고 이렇게 일치를 한번 시켜보세요. 시세하고. 그죠? 이 이야기는 이런 뾰족탑. 아까 그랬죠.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것을 내 꼬리라고 생각하시고 내 꼬리가 뜨거운 불, 차가운 얼음, 아니면 뾰족한데 이런데 가다가 걸리면 가시덤불 걸리면은 내가 아프잖아요. 꼬리가 걸리니까 아프면 시세가 어떻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현재 시세 가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잉스팬이 그죠? 저게 후잉스팬이 저렇게 되는 것은 또 그 속에는 뭡니까? 시간의 논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26일짜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가의 보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개를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는 26일로 돌다가, 그때는 33일로 돌다가, 40일로 돌다가. 근데 그것을 그렇게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42 변화일이다. 오늘은 26 변화일이다라고 하면, 목욕 재개하고, 몸을 증가리하고,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딱 앞들여가지고 기다리라니까요. 멍하니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랬는데, 시세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키 히데노부도 그렇고, 내가 반응하는 동작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반응하는, 왜? 저기는 방어 운전 구간이에요.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운전을 하면서 딴 생각하다가도 바짝 신경 써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 지역은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판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가는데 노루 한 마리 뛰어들었다. 브레이크를 잡아서 살릴 수가 있겠죠. 이 현재 시세가 여기 가고 있을 때 후잉스팬은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와 여기가 26일의 관계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가 진행되면서 뭐 별다른 저항선이 없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니까 후잉스팬이 시세를 만나고 있더라.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현재 시세가 색깔이 깊죠. 한번 보십시오. 현재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현재 시세가 이 정도 왔을 때 뒤를 쳐다보니까 후잉스팬도 똑같이 올라오다가 시세에 부딪히니까 이 정도 자리에서 물론 가격장은 조금 뚫고 올라갔지만은 뭔가 시세 꺾던 자리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시세가 뭔가 엎어질 가능성, 그죠? 그런 것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후잉스팬은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다고요. 현재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후잉스팬은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을 생각을 하죠. 이 시세는 중간중간 약간 돌파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아무튼 이 저점 자리들에 전부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시세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현재 시세를 보면 머리 좀 들라 그러면 걸리고 들라 그러면 걸리고 들라 그러면 걸려가지고 뭡니까? 계속 하락연이죠. 이게 뭡니까? 두더지 잡기죠. 올라오면은 두들겨 패고 올라오면 두들겨 패고 올라오면 두들겨 패고 올라오면 두들겨 패고 후잉스팬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현재 시세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올라오면 뭡니까? 그 당시 시세에 걸려가지고 자빠지는 거래요. 26일 전 시세에 계속 저항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즉 후잉스팬과 시세와의 관계는 올라갈 때는 지지의 역할, 내려올 때는 저항의 역할, 거기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변곡점 역할. 교차하는 구간인데요. 시세가 박스 혼조를 뛸 때 그것이 26일 정도의 시차를 가지면은 완벽하게 서로 이렇게 잡아라. 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와 후잉스팬이 이게 사실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네. 현재 시세가 여기 있으면 후잉스팬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하나 빠졌네요. 여러분, 오해사니까 그림을 추가로 그려놓았어요. 현재 시세가 앞서가면, 굵은 선이 현재 시세니까 후잉스팬도 여기까지는 그려놔야 말이 맞죠. 그죠? 제가 이 그림을 오늘 보니까 잘 못 그렸네요. 뒤에다가 여기까지는 더 그려놓으세요. 한 칸 더 그려놔야 말이 맞습니다. 자,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구간은, 주가가 박스 혼조를 이루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매매를 안 하고, 이 교차 구간에는 기준선이 반드시 옆으로 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구름이 아예 띠를 이루면서 옆으로 가거나 기준선이 수평하는 구간은 혼조 국면이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중에 틱 차트나 100틱, 75틱, 200틱, 5분봉, 3분봉 이런 분봉에서 기준선하고 구름에게 수평하는 구간은 그 수평하는 이유가 있죠. 고점과 저점의 중심을 잡아서 그리는 것이 기준선이고 고점과 50이 중심을 잡아 그리는 것이 선행스팬 이 구름인데 걔들이 계속 옆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박스거든요. 이 박스장에서는 너무 무리하면 그러니까 박스 변동성 매매는 되지만은 뭐가 좀 되겠다 싶어서 사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여기서는 매매가 어려운 구간이고요. 그러다가 자 이게 서로 마주보고 그죠 대책점이 스스로 뒤집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뒤집힌단 말이죠. 26일 간격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던 것이 어느 시점인가서부터 같이 동행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어느 시점인가부터 동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추세가 그 방향으로 가는 구간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같이 추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혼조 시세 이탈이고 후행스팬이 바로 혼조의 이탈, 종료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목사님 이분은 하여튼 후행스팬을 빠뜨리지 마라 그랬죠. 항상 그래라.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잦지는 않지만은 이 경우를 그냥 하나의 예시로 이거 완벽한 예는 안 됩니다. 근데 보면은 1998년에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후행스팬하고 시시하고 막 이렇게 막 섞어놨죠. 막 혼조입니다. 오실레이터 섞였는데 얘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교차한단 말입니다. 햇님 달님처럼 서로 교차를 했는데 이 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 저점에서 그전 같으면 얘는 올라가면 얘는 내려오는 구간이잖아요. 대체로. 그랬는데 어떻게 되면 공익스핀이 땅 올라가 버리잖아요. 즉 이제부터는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죠?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라. 이 원리만 이해를 해두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는 정확히 서로 위치는 일치 안 한다 하더라도 니는 내려와 나는 올라갈게. 그죠? 서로 자꾸 교차를 했다고 니는 내려와 나는 올라갈게. 서로 교차를 하다가 이 시세가 뒤집힌 자리에 후행스핀이 왔습니다. 얘가 먼저 그래놓고 그 말은 현재 시세가 여기 와 있죠. 현재 시세 여기 있습니다. 26일 뒤가 여기입니다. 그전 같으면 시세가 뒤집던 자리에 오면 얘가 빠져버리거나 뭐 이것이 지금까지의 예였단 말이죠. 서로 교차했으니까. 근데 아니라 이번에 위로 가버려. 어떻게 보면 이 밑에 시세에 밑에 올라가는 시세에 얘가 동조해버리잖아요. 그 말은 현재 시세가 올라가고 있죠. 눌림목 주고 뭡니까? 상승 출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혼조, 박스, 이탈. 그 다음에 뭐 후행스팬이 와서 시세에 저항받고 이런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봉에 불과한데요. 시세가 잘 가다가 구름 돌파해놓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이제 균형표 호전, 후행스팬 호전, 구름 돌파하면 3류 호전이라 그랬죠. 잘 갑니다. 이제 앞에 무슨 뭐 저항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시세가 가다 서버린다고. 뒤를 보니까 후행스팬이 걸려가지고 지 혼자 헤매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 후행스팬 이런 자리들은, 구름 이런 자리들은 거전 시세의 특정 중심축들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현재 시세가 영향을 받던 이런 케이스들도 왕왕 발견이 되는 사례들이고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름하고 시세하고 마주보면서 뒤집힌 사례를 요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을 종료를 하겠는데 이게 뭐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가 있으니까 제가 저 가서 이 경우에는 좀 드문 얘기는 합니다. 드문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넣고 하죠. 구름을 넣고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후행스팬을 잘 보십시오. 현재 시세가 여기 왔을 때, 우리는 후행스팬이 여기 보면은 좀 구름하고 떨어져 있죠. 그러나 후행스팬은, 종가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장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죠? 장중에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003년 5월 12일 날 637포인트라는 장중 고점은, 그 당시 보면 후행스팬은 여기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오고 있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행스팬이 구름에 걸리죠, 그죠? 구름에 걸리는데 그 밑에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 후행스팬 요 밑에 쳐다보면 시세가 확 뒤집어진 자리를 지금 그죠? 지나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급등했던 이 시세가 뭔가 그죠?
가격 저항을 만나고 시세 변곡점을 만나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느낌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음봉이 나와가지고 줄줄줄 내려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바닥 찍던 이 자리를 한번 보죠. 이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구름까지 빠졌는데 둘, 넷, 여섯, 6일간 지금 고점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요거 뒤에 가보시면은 이 후행스팬은 이 고점 찍고 빠지던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뭔가 1기 정도 전에 시세가 뒤집힌 경험을 여기서 주고 있고 현재 시세가 구름을 딛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세가 딱 이렇게 딛고 그 다음날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고점 한번 볼까요? 이 고점. 이 고점을 보시면은 후행스핀이 여기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있죠. 그러니까 즉 현재 시세는 요 바닥 꺾이던 자리에서부터 한 1기 정도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밑을 쳐다보니까 뒤를 쳐다보니까 후행스팬이 그 전에 확 바닥 찍고 돌던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시세가 지금 현재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 그 다음부터 주가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 논리. 그 다음에 이 시세 바닥 찍고 돌아갈 때 뒤를 한번 쳐다보세요. 후행스팬은 이 고점을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최근에 눌림목 조정을 줬는데, 그죠? 후행스팬 쳐다보니까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을 좀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닥의 경우에 왼쪽을 보시면은 후행스팬이 이 눌림 저점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25, 26일입니다. 그러니까 후행스팬을 쳐다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 시세 바닥 찍고 돌아가던 자리에 후행스팬이 위치했다. 즉 현재 위치다.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말이 좀 되죠?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요 바닥 찍을 때 후행스팬 한번 보세요. 이 아래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가장 고점이잖아요. 즉 이 이야기는 요 고점에서부터 26일 빠졌다는 이야기라 돌아가지 않습니까? 얘가 시세 여기 와 있을 때 후행스팬 쳐다보세요. 얘 아래 있잖아요. 그죠? 얘 아래 있잖아요. 요거 지금 차도 요 생긴 게 이번에 현대차 바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마저 보죠. 대척점에 있었다 그랬죠. 제가 표현을 그냥 얘 뒤집어지던 자리 밑에 와서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올라가는 한 9일 정도 하면 떴을 겁니다. 현대차는 이번에 제가 TV에서 설명드리고 바로 돌아가고 버렸는데 이건 일수가 26일은 아닙니다. 며칠입니까? 32일, 33변화일이죠. 왼쪽에서 딱 때려보세요. 76변화일아닙니까? 이 뭡니까? 3순입니까? 1순이잖아요. 3기종. 그런 날, 딱 인선 나오잖아요. 인선 나오고 십자담이 양봉 붙는 거 보세요. 최소한 며칠짜리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온다는 거죠. LIG 손해보험. 이거 시가마다 다 채우고 돌아갔잖아요. 요래 놓고 양봉 붙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나온 그림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후행스팬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 같은 경우 이 그림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런 식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이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정이 딱 들어오는데, 후행스팬이 이 자리를,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는 내려와 봐야 여기 지지. 이건 이 꺾던 자리, 이런 경우는 조금 작아서 애매한데, 아무튼 거기서 찍고 점상 가는데 어떡합니까? 가겠다는데, 후행스팬을 자꾸 보라니까요. 후행스팬을. 어디 가고 있는지를. 그 다음 요 사례 하나 더 할까요? 이런 것도 후행스팬의 적용 사례고, 이건 S파동까지 사례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고요. 2003년 이때가 6월, 7월, 6월 이때 이제 지수가 690을 찍고 눌림 주고 또 올라갔다가 또 눌림 주고 하는 이 과정에서 690 올 때 여기 690 지지받죠. 이걸 뭐라 그랬으면 S파동이라 그랬죠. 올라가다가 뺐다가 올라가다가 뺐다가
딱 여기 닿죠. 그러니까 이게 S파동. 그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또 조정이 들어오는데, 요 8월 11일이 아주 요상한 날이단 말이죠. 8월 11일 날 주가가 쫙 빠지면서 우리는 이제 690을 계속 쳤기 때문에 사실 이날 690 정도 지지받지 않을까 하고 노리던 날이었는데, 그날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26일 전 시세는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냐? 2003년 7월 4일 장중 그날의 봉 고점이 693.95인데 693.7이죠. 그러니까 장중이 어떻게 되냐면 후행스팬이 시세가 현재 시세가 장중에 내려가니까 음봉다니까 쫙 와요. 쫙 내려오다가 여기 딱 닿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 690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 밀릴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딱 뒷더니 싹싹싹싹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이죠. 6, 7, 42에 제가 그 당시 30분 봉인가 보면 이게 65인가 뭔가 시간마다 이걸 지금 시장 중계를 전부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실전편에 올리려고 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선물이 계속 시세가 나는데 이 마디에서부터 이 마디까지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30분 봉인가가 요 날 장중에 시간마디하고 가격을 그대로 쳐버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합주가지수나 선물을 보시면 특히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날 후행스팬을 보고 여기서 딱 닫고 튄다. 690의 지지선이 있다라고 노리고 있는데 선물지수 분봉을 열어가지고 보면 이 상태에서 이 바닥까지의 하락 과정이 가격마디와 시간마디를 땅 칩니다. 그래 놓고 일봉에서 꼬리 달고 돌기 시작하고 선물에서 분봉이 뒤집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점 자리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실 때 구름 하단까지 일봉 밀다가 후행스핀 치면서 돌아가는 과정 봤죠? 이날도 우리 울산에 있는 회원이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는 날인데 구름 가격을 하단 가격을 딱 알고 있고 후행스핀 들어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고점에서부터 벌써 빠진 날이 뭐 6일, 7일 이렇게 되어가면서 쑥 왔다가 딛고 싹 감아 돌아가는 순간에 감각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장중에 빠지니까 이제 죽었다 막 이러고 손 놓고 있는데 쓱 들어왔다가 돌아가니까 거기다 보고 매수를 질러버렸다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매수 신호가 어디에도 안 뜨죠. 대부분의 매수 신호는 약간 후행성으로 뜨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간 날짜 다 정해놓고 가격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싹 왔다가 돌아서니까 거기다 대고 바로 그냥 매수를 해버리는. 이런 묘미입니다. 이런 묘미. 근데 이런 묘미를 즐기려고 하다가 아드레날린 분비를 즐기다가 그 다음에 톡 빠져버리면 하락하던 시세는 또 하락하는 특징이 있네 그러고 토를 달기지만 그때는 잘라야죠. 그죠? 순동형이 안 됐잖아요. 이런 날 딛고 돌아가면 뭡니까? 바로 상승 순동형 아닙니까? 노리던 돌아가야만 할 자리, 돌아서기에 참 좋은 자리에서 딱 찍고 돌면 그게 순동형이죠. 그죠? 44분에 시간이 조금 있네요. 그럼 포스코까지 이야기하고 시간 끝내죠. 이 경우에도 아주 하여튼 재미있는 케이스고요. 시세가 이렇게만 움직인다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왜냐면은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파쇄매매 하면 되니까. 이게 포스코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요 시세가 H 지점이 있을 때 몇 개가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요 기준선 지지 봤죠? 청시 기준선 지지 봤습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볼까. 잘 안 보이니까. 이 자리에 있을 때 지금 기준선이죠. 요 기준선은 직전 요 상승의 딱 절반입니다. 파동이 떴다 내리는데 지금 이 파동이 딱 절반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 색깔이 너무 연하다. 맞습니까? 색깔이 너무 연해서 이걸 하죠. 자, 이 지지죠. 그죠? 이 지지인데 이때 후행스팬 어디 와 있습니까?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죠. 그죠? 이 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중에 눌렀을 때 가격도 여기 지지, S파동 자리죠. 그죠? 제가 떴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걸리면 이거 S파동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자리에 걸리죠. 그 다음에 변곡점이죠. 시장이 이렇게 뒤집어지던 자리니까 여기서는 내려오던 중이니까 이렇게 뒤집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감이 오는 자리죠. 그죠? 근데 실제로 자, 기준선 지지, 후행스팬 지지, 후행스팬 뒤집어지는 자리 현재 뒤집어져. 이렇게 돼버렸죠. 그 다음에 요 G, 요 꼭대기를 한번 가볼게요. G 꼭대기에 왔을 때 후행스팬은 장중은 구름력이 정확히 걸리고 있었습니다. 예, 후행스팬은 종가로 그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은 후행스팬이 여기서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중은 여기까지 올라와요. 딱 맞으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가격이 여기 저항받고 있죠, 그죠? 밑을 쳐다보세요. 시세 뒤집던 자리 아닙니까? 이 뒤집어지던 그 전에 변화하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26일을 왔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현재 시세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 F 지점이 있을 때는 아까 준비 구성할 때 배웠습니다. 이 바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또 기준선 지지, 이 상승의 절반 자리 지지, 후행 스팬 변곡점 통과, 가격 지지 시간마디 합치 상승. 그죠? 이 C 고점, 바닥에서 첫 고점은 뒤를 보시면 후행 스팬이 이 A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변곡점, 변곡점.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입체적이죠. 입체적입니다. 뭐가 입체적입니까? 가격, 간단히 시간. 가격은 이 차트에 있어서 세로축이고요. 세로축에 저항선을 보여주고, 시간은 이 차트에 있어서 가로 방향입니다. 그래서 종횡이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시세가 처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그 이후에 시세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대로 간파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일목을 보셨던 분들도 와, 실제 그런가 하고 이제 굉장히 놀라는 상황인데, 자, 어차피 이런 설명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좀 모델 잘 맞는 샘플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이 한 종목 똑같은 걸 찾기 위해서 애를 먹어서 뒤집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 몇 개를 가지고 그냥 아까 보여드린 것들은 현대증권, 그 다음에 LG전자, 포스코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수. 노자도덕경을 보면서 얼마나 뭐 TV에서 강의하고 이럴 때 뭐 김용 교수가 많이 해서 도가도 비상도, 도를, 그죠? 이건 불교에서도 말하는 선의 분리문자래가 말로서 어떻게 규정 지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 주식 시세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말로서 아니면 어떤 하나의 몇 가지 획일적인 기법이나 이걸 가지고 규정 지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분이 내가 설명을 위해서 몇 가지 이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지만 시세라는 것이 이 책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강조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구체화하기보다는 추상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걸 읽으면서 그 노자도덕경을 떠올렸는데 제 5권 책을 일본 가져와가지고 첫 장을 딱 펼치면 도가도 비상도가 탁 튀어나와요. 도가도 비상도가 이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